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현관 앞에 깔린 매트를 내려다 보십시오. 색깔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검정입니까? 짙은 회색입니까? 아니면 강렬한 붉은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 기운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불러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잘 살게 된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 오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문이 막혀 있다면 그 노력의 열매는 반드시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첫 번째 수문장이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사람에게 피부가 있듯 집에도 기운의 경계가 있다. 현관은 그 경계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운과 집안의 기운이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 바로 그 자리에 깔린 것이 현관 매트입니다. 이 매트의 색깔은 단순한 인테리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운을 집 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운을 문 밖에서 걸러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에너지 필터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고 한 가지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이 생기고 아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밤이 깊어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새벽 3시의 적막함, 그것이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능함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현관 앞에 깔린 그 매트가 수년째, 어쩌면 수십 년째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문 앞에서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아도, 좋은 그림을 걸어두어도, 심지어 개운 부적을 붙여두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운의 입구가 잘못된 색으로 막혀 있는 한, 그 어떤 노력도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우산도 뼈대가 부러져 있으면 비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 매트가 바로 그 부러진 우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로 피해야 할 매트의 색과 반드시 드려야 할 색, 그리고 새 매트를 놓을 때 기운을 깨우는 의식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보시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 작은 한 걸음이 8월 안에 당신 집의 재물 기운을 근본부터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오래전 한산사에서 홀로 무문정진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문을 나서는데 문지방 앞에 고요히 깔린 낡은 집매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서기 전 그 매트 위에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세속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트란 단순히 바닥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두세 개의 경계에서 기운을 걸러내는 신성한 문직이라는 것을요.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좌우하듯
집이 처음 맞이하는 것이 그 해의 기운을 결정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은 언제나 처음 만나는 것에 의해 방향이 정해집니다. 기운은 물과 같아서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려 합니다. 현관은 바로 그 첫 번째 물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풍수의 고전적 가르침에서 현관은 기구라 불립니다. 기운이 모이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집 전체 기운은 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 현관을 통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소파를 두고 침실에는 좋은 침대를 들여놓으면서 정작 모든 기운이 출입하는 현관 앞에는 마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어두운 손매트를 던져 두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썩은 그릇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기운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제가 특히 깊이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이 없는 곳에는 기운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현관 매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 색이나 아무렇게나 깔아둔 매트는 정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기운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도 발걸음을 돌려 다른 집을 향합니다. 반면 올바른 색으로 정결하게 관리된 매트는 그 집 주인의 정성을 기운에게 보여주는 명함과도 같습니다. 이 집은 기운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 집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행의 이치로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현관은 목기와 수기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목기는 생장과 시작을 상징하고 수기는 흐름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만날 때 집안으로 흘러드는 재물의 기운이 안정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화기를 불러오는 색 혹은 음기를 가두는 색을 두면 목과 수의 조화가 깨지고 기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강이 상류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류에서 물을 기다려도 막힌 상류에서 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지금 현관 앞에 깔린 그 매트에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집, 빚이 끊이지 않는 집, 가족 간의 다툼이 잦은 집, 이 모든 집의 현관에는 예외 없이 특정한 세 개의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색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서 확인하십시오. 절대 피해야 할 현관 매트의 3가지 색, 일탁한 검정과 짙은 회색. 많은 분들이 검정색 매트를 선택합니다. 더러움이 잘 탄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풍수의 관점에서 검정과 짙은 회색은 수기가 과도하게 집중된 색입니다. 수기는 본래 흐름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현관이라는 기운의 입구에 이 색이 짙게 깔리면 흐름이 아닌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강물이 한 곳에 고여 썩어 가듯 집안의 재물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여 썩어 버립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가장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몇 년째 매출이 제자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음식 솜씨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현관에는 짙은 탄색 검정 매트가 10년 넘게 깔려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졌고 색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트를 바꾸라고 권했고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밝은 베이지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고여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빨강은 화기의 색입니다. 화기는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지만 현관이라는 자리에서 강렬한 빨강은 전혀 다른 기운을 불러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금기는 화기를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오행에서 화극금, 즉 불이 쇠를 녹인다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빨간 매트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문 앞에서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렬한 빨강은 화기가 과잉되어 가족 간의 언쟁과 다툼의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이유 없이 가족들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큰 다툼이 벌어지는 집이라면 현관 매트의 색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결혼 초에는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 이사를 한 뒤로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새집 현관에 인테리어 업체가 깔아놓은 빨간 톤의 매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기가 넘쳐 흐르는 그 매트 위로 두 사람이 매일 드나들면서 그 기운이 서서히 가정의 화목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짙은 보라와 차가운 남색 계열. 이 색들은 언뜻 고급스러워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짙은 보라와 차가운 남색은 고독과 고립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현관에 이 색이 깔리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귀인의 기운이 차단됩니다. 귀인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 뜻밖의 도움, 예상치 못한 재물의 통로가 되어주는 모든 인연을 말합니다. 짙은 보라 매트는 그 인연의 발걸음을 현관 앞에서 돌려 세웁니다. 들어오려던 복이 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현관 매트의 색을 살펴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을 부르고 밝은 것은 밝은 것을 부른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법칙이다. 어두운 색의 매트는 어두운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 어두운 기운은 또 다른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불운이 불운을 불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지독한 굴레, 그 굴레의 시작이 현관 앞 작은 매트 한 장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세 가지 색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바꾸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하루하루가 재물의 기운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하루하루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현관 매트의 4가지 색.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관찰해 왔습니다. 대대로 부가 이어지는 집안 사업이 번창하는 가정, 자녀들이 모두 좋은 자리에 안착한 집, 이런 집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반드시 현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들의 현관 매트는 하나같이 따뜻하고 밝은색 계열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그 색을 선택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아서요. 혹은 집이 밝아 보여서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대에 걸쳐 축적된 삶의 지혜가 무의식 중에 올바른 색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1. 황금빛과 따뜻한 황토색. 황금빛은 말 그대로 금기의 색입니다. 오행에서 금은 재물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가을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은 한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현관 매트에 황금빛이나 따뜻한 황토색을 깔아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그 색의 진동에 동조하여 재물의 기운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 전체에 이 집은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우주를 향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색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색은 기운의 언어다. 우주는 그 언어를 읽고 응답한다. 황금빛 매트는 우주에게 풍요의 언어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한 가정에서 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은 취업이 안 되어 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걱정이 끊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검정 매트가 있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따뜻한 황토빛 매트로 교체하고 2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기운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이 밝은 베이지와 크림색, 베이지와 크림색은 토기의 색입니다. 토는 안정, 축적, 그리고 뿌리를 상징합니다. 큰 나무가 깊은 뿌리에서 자양분을 빨아올리듯 토기의 색은 재물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축적되도록 도와줍니다. 번쩍이는 재물이 한순간에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쌓여가는 진정한 부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색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노후를 위해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분들에게 밝은 베이지 계열의 매트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입니다. 베이지는 또한 어떤 색과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현관의 다른 요소들과 충돌하지 않고 전체적인 기운을 부드럽게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흩어진 기운 속에서는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모이고 통합된 기운 속에서만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3. 따뜻한 갈색과 내추럴 브라운. 갈색은 흙과 나무의 색입니다. 대지의 색이자 생명의 색입니다. 풍수에서 따뜻한 갈색은 집 전체의 기운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동적인 소비나 잘못된 투자 결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물이 쌓이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갈색 매트는 재물을 지키는 색입니다. 돈이 어디론가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분들, 수입은 있는데 모이질 않는 분들에게 특히 이 색을 권해드립니다. 갈색은 또한 목기와 토기를 동시에 담고 있어 성장과 안정을 함께 끌어안는 균형의 색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더 큰 열매를 맺는다. 따뜻한 갈색 매트는 당신 가정의 재물의 뿌리를
내려주는 색입니다. 4. 밝은 연두와 연한 초록 계열. 목기에 새긴 초록은 생장과 시작,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연한 초록 매트는 집안으로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분들에게 연한 초록, 계열의 매트는 새로운 봄을 집안으로 불러오는 선물이 됩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 하나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보내는 당신의 첫 번째 정성이며 그 정성의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현관 매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3가지 핵심 법칙.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구입하고 현관에 정성스럽게 깔아두는 것까지는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매트를 한번 깔아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물도 주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관리가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깔았다면 이제 그 기운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의 관찰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립한 3가지 핵심 관리 법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물이 흐르는 강과 물이 고여 썩는 웅덩이의 차이만큼 큽니다. 1. 매트는 반드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관 매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밟히며 바깥의 먼지와 오염된 기운을 매일 흡수합니다. 이것은 매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먼지와 오염된 기운이 쌓이고 쌓이면 매트는 더 이상 기운의 필터가 아니라 오염된 기운의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함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청결함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다. 더러운 곳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매트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털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깨끗이 세탁하거나 물로 씻어 주십시오. 매트를 청소할 때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쌓인 음기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의식이라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 정성의 차이가 기운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청소 후 매트를 햇볕에 잠시 말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태양의 기운, 즉 양기가 매트에 스며들어 음기를 소멸시키고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매트의 모서리가 닳아 더러워지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쓸만한데라는 생각으로 낡은 매트를 몇 년째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서리가 다른 매트는 기운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풍수에서 모서리는 기운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그 모서리가 닳고해졌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경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는 새어나갑니다. 마치 그물의 한쪽이 찢어지면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빠져나가듯 닳아진 모서리의 매트는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담아두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남편의 사업이 몇 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가족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집 현관에는 한때 좋은 색이었을 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그 매트는
내 모서리가 모두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고 색은 바래져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매트를 보는 순간 이 집의 기운이 얼마나 오랫동안 흘러나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새 매트로 교체한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에 뜻밖의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기운의 경계가 회복되자 재물의 흐름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트는 소모품입니다. 낡으면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낡은 매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기운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 새 매트를 깔기 전에 반드시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새로 구입한 매트는 공장에서 만들어져 창고에 쌓이고 물류센터를 거쳐 여러 사람의 손을 타고 당신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운이 매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 노동자에 필요한 기운, 창고에 정체된 기운, 운반 과정에 혼탁한 기운이 모두 새 매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현관에 깔면 재물을 부르는 색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정화 의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 매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굵은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 주십시오. 소금의 양은 매트 표면이 얇게 덮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5분에서 20분간 그대로 두십시오.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소금의 정화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땅과 바다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낸 정화의 결정체다. 그 안에는 음기를 소멸시키는 우주의 힘이 담겨 있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소금을 깨끗이 털어내고 매트를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잠시 말려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현관에 가져다 깔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의식 하나가 새 매트의 기운을 완전히 초기화하고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깨끗한 에너지 필터로 만들어 줍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차이가 생깁니다. 재물의 기운은 정성을 알아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정성이 쌓일수록 기운은 더욱 안정되고 풍성해집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진리입니다. 마음의 전환과 아침 수행,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야 할 색과 불러야 할 색, 그리고 매트를 관리하는 법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깔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는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 바뀔 때 완성된다. 매트 하나를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매트를 밟는 매일 아침에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기운의 진정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아침 수행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도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거나 혹은 아침에 처음으로 현관을 지날 때 잠깐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발 아래 매트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순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집의 깃든 기운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문을 통해 좋은 기운과 재물의 복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청합니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매트를 단순한 바닥재에서 재물의 재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의도를 알아본다. 의식 없이 행하는 1000번의 행동보다 진정한 의도를 담은 한 번의 행동이 더 강한 기운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현관 매트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 반복된 의식이 기운의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의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밟는다면 그 의도가 기운의 방향을 부여합니다. 물이 방향을 갖게 되면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기면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현관 매트 앞에서 보내는 그 10초가 우주에게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 수행을 더욱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초하루 혹은 보름날 아침에 현관 매트 위에 작은 황동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오래된 동전일수록 좋습니다. 동전은 금기의 상징이며 재물이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주에게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재물은 재물의 흔적이 있는 곳을 향한다. 동전 하나를 매트 위에 두는 것은 이 집에는 이미 재물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우주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 동전은 하루가 지나면 거두어 들여 지갑에 넣어 두십시오. 그 동전이 당신의 지갑 안에서 더 많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공덕을 쌓는 길,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기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기운을 담을 수 있는 덕의 그릇을 함께 키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덕의 그릇이 작으면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당신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2026년 우리 가족의 빚이 모두 사라집니다. 올해 안에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우리 집에 건강과 재물이 넘칩니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소망 기도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기운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자신의 복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복전이라 부르셨습니다. 복의 밭을 가는 행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소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 당신의 복전에도 씨앗이 하나 더 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께, 취업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사업이 막혀 지쳐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남에게 지혜를 나누는 행위는 그 지혜가 자신에게 10배로 돌아오는 공덕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수백 개의 열매를 맺듯 당신이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 하나가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의 열매는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주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내가 나누는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맺은 말,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현관 매트의 색깔 하나에서 시작하여 기운의 흐름과 오행의 이치, 그리고 매일의 수행과 공덕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매트 색깔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강도 처음에는 산속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됩니다. 울창한 숲도 처음에는 흙 속에 묻힌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옹달샘이 오늘 바꾸는 현관 매트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무언가를 찾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넓은 집. 그러나 운명은 거대한 것에서 바뀌지 않는다. 운명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오늘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문의 열쇠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분, 빚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운 분,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사업이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 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막힌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 화면을 닫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매트를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며 필요하다면 오늘 안에 새 매트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여러분께 전한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든다. 올바른 세계 매트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밟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쌓여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현실이 되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이 건강해지고 자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오랫동안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그 변화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축원이 여러분의 가정 깊숙이 스며들어 잠들어 있던 재물의 기운을 깨우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넘쳐흐르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물고가 트여 기다리던 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빕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빌고, 취업을 기다리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자리에 안착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했던 빚이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은 귀인을 만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이 축원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긴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늘은 오늘 단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바꾸려는 용기를 가진 자를 돕는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